결국 모든 정부는 똑같아. 국민? 그냥 숫자일 뿐이지. 30년간 세계를 취재한 CNN 기자의 냉소적 결론. 태국은 500명을 포기했고 베트남은 외교 공안 한 장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했죠. 한국도 똑같을 거라고. 하지만 2025년 10월 인천공항 전세기 2대가 착륙하고 64명이 수갑찬 채로 내렸습니다. 피해자일까요? 범죄자일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캄보디아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판단한다. 세계가 포기할 때 단 한 나라만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캄보디아 현지 30년 경력 쟁 기자도 깜짝 놀라 감탄하게 만든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이야기할 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가을 태국 방콕 CNN 지국 책상 위에는 방금 도착한 보고서 한 장.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피해자 220명 추정. 그는 파일을 천천히 넘기면서 하품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인 그에게 이런 뉴스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납치 사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또야? 작년엔 태국인 500명, 재작년엔 베트남인 300명이었지. 제이크는 코웃음을 칩니다. 지난 20년간 그가 취재한 동남아 납치 사건은 수백 건. 패턴은 항상 똑같았어요. 첫째, 피해자 발생. 둘째, 정보의 유감 표명. 셋째, 긴밀한 협조 멘트. 넷째, 며칠 후 언론 관심 사라짐. 다섯째, 피해자들은 방치됨.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립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 며칠 시끄럽다가 조용해질 거야. 결국 모든 정부는 똑같아. 30년 넘게 쌓아온 냉소주의죠. 각국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을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약속은 많지만 실천은 없는 정치인들. 피해자보다 체면을 먼저 챙기는 외교관들. 예산 타령만 하는 관료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동료 기자가 옆자리에서 말을 겁니다. 제이크, 이번 한국 사건 좀 봐. SNS 난리 났던데? 그거야 항상 그렇지. 처음엔 다들 난리지. 2주만 지나봐. 아무도 안 봐.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아요. SNS는 분노로 들끓고 국회에선 긴급 질의가 쏟아집니다. 그 열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이크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이 사건 관련이에요. 댓글창마다 분노가 폭발하고 근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 몇 년 전부터 있어온 일들이라고? 피해자를 구하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당장 움직여라. 반응이 좀 세긴 하네. 하지만 뭐, 결국엔 그의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정부는 적당히 달래고, 언론은 관심을 잃고, 피해자들은 잊혀질 거라고요. 지난 20년간 그가 목격한 수십 개 나라의 패턴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제이크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30년 냉소주의가 산산조각 날 운명이라는 걸. 대한민국이 그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요.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제이크는 습관적으로 뉴스를 확인합니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뭐라고? 48시간. 한국 외교부 긴급 브리핑 영상이 화면에 떠 있어요. 대변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 대응단 330명을 즉시 캄보디아에 파견합니다. 제이크는 눈을 의심합니다. 330명. 48시간 만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그는 급히 과거 사례를 검색해봅니다. 2019년 태국 사건. 정부 대응까지 석 달. 2021년 베트남 사건. 첫 회의까지 2달. 2023년 말레이시아 사건. 예산 심의만 6주. 그런데 한국은 48시간. 이건 말도 안 돼. 동료들도 웅성거립니다. CNN 방콕 지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20년 경력의 선배 기자가 제이크에게 묻습니다. 자네, 이런 경우 본 적 있나?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제이크는 서둘러 서울 특파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지금 거기 분위기 어때? 미쳤어요. 제이크. 대통령실, 외교부, 국회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예산안은 즉시 통과됐고 합동 TF는 벌써 인천공항에서 출국 준비 중이래요. 제이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예산안이 즉시 통과. 보통은 한 달도 모자란대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발표됐는데 캄보디아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대요. 인천공항 캄보디아행 게이트는 전부 폐쇄됐고요. 전부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텐데 그걸 감수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이크는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관광 시즌인데 항공사들 난리 났을 텐데. 그런데도 그는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되짚어봅니다. 태국은 관광 수입 때문에 여행 경보 격상을 6개월이나 미뤘어요. 베트남은 외교 관계 악화를 우려해 조용히 넘어갔죠. 필리핀은 아예 대응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진심이야. 제이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다르다는 걸. 이건 쇼가 아니라는 걸.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는 거요. 그는 급히 가방을 챙깁니다. 나 프놈펜 간다. 동료가 놀라 묻습니다. 지금, 왜? 이건 뭔가 다를 것 같아. 내 감이 그래. 30년 기자 생활에 감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요. 프놈펜 공항에 내린 제이크는 곧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향합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 TF 요원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대사관 앞. 제이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엔 한적하던 이곳이 작전본부로 변해 있었거든요. 차량 10대 이상이 주차돼 있고 요원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이건 전쟁터잖아? 제이크는 20년간 수십 개 나라의 대사관을 취재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든 조용히 처리하려고 해요. 언론 피하고 현지 정부 눈치 보고 최대한 티 안 나게 움직이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현지 기자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 언제 도착했어요? 어제 밤 11시요. 도착하자마자 캄보디아 경찰청으로 갔대요. 그것도 한밤중에요. 제이크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보통은 다음날 아침에 정중하게 약속 잡고 가는 게 외교 프로토콜인데요. 한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그는 대사관 관계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외교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72시간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72시간. 제이크는 놀랐습니다. 그럼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네. 서울 본부에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1분 1초가 아깝다고요. 제이크는 캄보디아 경찰청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거기서 그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TF와 캄보디아 경찰이 회의하는 모습인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희는 피해자 명단, 범죄 조직 정보, 은신처 위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캄보디아 경찰 간부가 난색을 표합니다. 그건 조사가 필요해서. 조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이크는 숨을 죽입니다. 이건 협조 요청이 아니었어요. 통보였습니다. 현지 경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이크는 한국 TF 요원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면 캄보디아 정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요원은 피곤한 얼굴로 답합니다. 기분,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저기 330명이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데요. 제이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30명.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행당하고 굶주리고 절망하고 있을 거예요. 저녁 6시. 제이크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엽니다. CNN 본부에 보낼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외교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절박함입니다. 그들의 눈엔 오직 330명의 자국민만 보입니다. 제이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자신이 본 정보들은 체면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체면 따윈 내던지고 국민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이크는 캄보디아 정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보낸 공식 협조 요청 20건. 그런데 캄보디아의 회신은 고작 6건. 회신율 30%입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방해였어요. 제이크는 비밀리에 현지 정보원을 만났습니다. 프놈펜 뒷골목의 허름한 카페. 정보원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제이크, 여긴 부패가 시스템이에요. 중국 범죄 조직이 관료들에게 매달 수억 원씩 바치고 있어요. 경찰 간부들도 다 연루돼 있죠. 증거가 있나요? 시아누크빌 경찰서장 아들, 25살인데 프놈펜에서 벤츠 타고 다녀요. 아버지 월급이 한 달에 500달러인데 말이죠. 제이크는 한숨을 쉽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동남아에서 봐온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부패가 너무 깊게 뿌리 내려서 정상적인 외교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구조죠. 한국 TF 내부 회의장. 제이크는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듣습니다. 캄보디아는 협조할 의지가 없습니다. 공식 채널은 사실상 막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서울 본부에 보고합니다. 외교적 해결 불가능. 차기 옵션 검토 요청. 차기 옵션. 제이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외교 다음은 무엇일까요? 경제 제재. 아니면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부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캄보디아에 연간 4,353억 원의 OD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 보호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지원은 전면 재검토될 것입니다. 제이크는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4,353억 원? 캄보디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CNN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옵니다. 제이크, 이거 특종감인데. 계속 파봐. 그는 캄보디아 외교부로 달려갔습니다. 거기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관료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고 표정들이 심각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캄보디아 차관보가 속삭입니다. 제이크,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우리 정부 당황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ODA를 끊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움직여야죠. 어쩔 수 없이. 제이크는 CNN 카메라 앞에 섭니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경제력을 무기로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330명의 자국민을 위한 전쟁이죠. 그날 저녁, 제이크는 호텔 방에서 과거 사례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어느 나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경제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적당히 타협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이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걸. 330명 전원 구출이 목표고, 그것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려. 2025년 2월, 제이크는 시아누크빌로 향하는 차 안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긴급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시아누크빌 범죄단지를 급습했습니다. 한국인 57명을 포함한 조직원 100여 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제이크는 현장에 도착했어요. 경찰 차량 수십 대, 특공대원들, 그리고 수갑찬 사람들.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범죄단지에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 눈빛이 죽어 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멍투성이 얼굴, 겁에 질린 표정. 25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 하나가 제이크를 봅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제발, 저희 좀 구해주세요. 제이크는 목이 메입니다. 20년 기자 생활하면서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한국 영사가 달려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데리러 왔습니다. 제이크는 카메라를 들고 생중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입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캄보디아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보원이 귀띔해줍니다. 제이크, 속지 마세요. 저기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은 말단이에요. 진짜 큰 손들은 이미 빠져나갔어요. 뭐라고요? 이건 쇼예요. 한국 달래려고 하는 거죠. 제이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나 부패한 정부는 끝까지 부패하는군요. 한국 TF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이크의 녹음기에 잡혔어요. 이건 언론 플레이입니다. 실제로 구출된 피해자는 15명뿐이고 나머지는 조직 말단들이에요. 본부에 뭐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사실대로요. 캄보디아는 여전히 비협조적입니다. 제이크는 숨을 죽입니다. 한국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서울 발표가 나옵니다.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불충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330명 전원 구출입니다. 전원 구출. 제이크는 놀랐어요. 보통은 일부만 구출해도 성과라고 포장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타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한국 국회, 야당 의원이 질의합니다. 외교부 장관, 캄보디아 ODA를 정말로 중단하실 겁니까? 네,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제이크는 CNN 본부에 긴급 리포트를 보냅니다. 한국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의 의지입니다. 그날 밤, 제이크는 호텔 창밖을 바라봅니다. 프놈펜 야경이 아름답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워요. 아직 구출되지 못한 300여 명.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30년 냉소주의자였던 제이크. 하지만 이번만큼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내기를, 330명 전원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2025년 8월, 제이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22살 대학생이 캄보디아 보코산에서 고문당해 죽었다는 뉴스였어요. 박람회 참가하러 갔다가 제이크는 사망자의 사진을 봅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냥 취업 준비하던 청년이었죠. 한국이 폭발했습니다. SNS는 분노로 들끓고 국회는 긴급 소집됐어요. 여론은 정부를 향해 외칩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제이크는 느꼈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9월,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됐어요. 시아누크빌은 출국 권고, 프놈펜은 여행 자제. 이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지 마라.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제이크는 CNN 카메라 앞에 섭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8월의 죽음이 한국을 깨웠습니다. 15월,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세기 2대를 프놈펜으로 보냈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 송환 작전입니다. 제이크는 프놈펜 공항에 섭니다. 경찰 호송관 배가 1명이 도열해 있어요. 특수 차량도 대기 중입니다. 이건 전쟁 준비야. 공항 안 64명이 모였습니다. 7월에 체포됐던 57명. 그 후 구출된 사람들. 모두 수갑을 차고 있어요. 한국 검사가 제이크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한국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아니라요. 제이크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선택이구나. CNN 생중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해외 국민 송환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의 비극 이후 2달 만입니다. 전세기가 이륙합니다. 제이크도 같은 비행기에 탔어요. 기내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청년이 창밖을 봅니다. 캄보디아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이크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씁니다. 2년간 한국은 잤습니다. 하지만 8월 22살의 죽음이 한국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64명이 집으로 향합니다. 늦었지만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7장 2025년 10월 어느 날 인천국제공항 제이크는 긴장된 표정으로 게이트 앞에 섭니다. 경찰 배가 1명이 도열해 있어요. 특별 수송 차량도 대기 중입니다. 전세기에서 64명이 내립니다. 그런데 제이크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원이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수갑이라고요? 옆에 있던 경찰관이 조용히 설명합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일부는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이크는 CNN 카메라를 듭니다. 여러분, 지금 64명이 송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입니다. 한 청년이 지나갑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게 이끌려가요. A사 용지로 얼굴을 가린 사람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도 보입니다. 가족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아들을 봅니다. 하지만 포옹은 없어요. 경찰청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제이크는 귀를 기울입니다. 송환된 64명은 전원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로 판명되면 보호하고 가해자로 밝혀지면 처벌합니다. 대한민국 법으로 말입니다.
제이크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캄보디아 부패한 경찰 손에 우리 국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범죄자든 피해자든 대한민국 땅으로 데려와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담당 검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일부는 강제로 범죄에 동원됐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밝혀낼 것입니다. 제이크는 다른 나라들을 떠올렸어요. 태국은 자국민을 현지에 그냥 뒀습니다. 복잡하니까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죠. 필리핀은 아예 손을 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복잡해도 논란이 있어도 일단 데려왔습니다. 호송 차량이 출발합니다. 64명은 각 지역 경찰서로 분산되어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기타 지역 4명. 제이크는 CNN 카메라 앞에 섭니다. 이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피해자고 어떤 이는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겠다. 캄보디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이크는 계속 말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을 심판하는 것도 국가의 몫입니다. 한국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 제이크는 노트북을 엽니다. 대한민국은 64명을 구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송환했습니다. 그들이 천사인지 악마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제이크는 3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나라를 처음 봤습니다. 복잡해도 책임지는 나라를요. 서울 호텔, 11시. 제이크는 마지막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의 결정판이 될 기사예요. 저는 틀렸습니다. 첫 문장부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30년간 저는 믿었습니다. 모든 정부는 똑같다고. 약속은 많지만 실천은 없다고. 국민보다 체면이 우선이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저를 완전히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제이크는 계속 타이핑합니다. 2024년 220명이 납치됐을 때 세상은 무관심했습니다. 2025년 초 330명으로 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8월 22살 청년이 고문당해 죽었을 때 한국은 폭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벽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 신호를 놓쳤고 대사관 인력은 고작 3명이었으며 대사조차 석 달간 공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제이크는 지난 몇 달을 떠올립니다. 여행경보 최고 단계, ODA 4,353억 원 재검토, 전세기 2대, 호송경찰 배가 1명. 다른 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태국은 자국민 500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베트남은 외교 공안 1장으로 끝냈죠. 필리핀은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이크는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64명을 데려왔습니다. 수갑을 채워서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천사든 악마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CNN 본부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제이크, 이 기사 정말 보낼 거야? 너답지 않게 감성적인데? 제이크는 미소 짓습니다. 보낼 겁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마지막 문단을 씁니다. 저는 20년간 동남아를 취재하며 수백 건의 납치 사건을 봤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상 방치됐고 가족들은 절망했으며 범죄자들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캄보디아 범죄단지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린 대가였죠. 제이크는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국가의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단순하고 명확한 의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이크는 냉소 없이 기사를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 메인 화면에 제이크의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country that never gave up. 포기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제이크는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런던행 비행기를 타야 해요. 출국장을 걸으며 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이크는 이제 압니다. 이들 하나하나가 국가가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제이크는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봅니다. 30년 냉소주의자였던 CNN 기자.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를 바꿨습니다. 완전히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